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IT융합공학과 의과학대학원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철홍입니다. 오늘 제가 그 좀 특별한 의료 영상 장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그 포토 아쿠스틱, 뭐 한글로는 광음량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MRI라든지 뭐 CT, 엑스레이,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핵의학 영상,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등 다양한 의료 영상 장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할 때 주로 이제 엑스레이나 CT는 그 방사선 영상을 써야 되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MRI는 이제 가격이 비싼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영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쪽 이제 싱글 밴드에 쓰는 영상들은 이제 대부분 다 연구가 되었고요. 요즘 이제 최근 트렌드는 그 영상 에너지 밴드와 사이에 이제 차이에서 에너지가 변환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영상은 이제 포토 아쿠스틱 영상이라는 것인데, 이 포토 아쿠스틱 영상은 빛과 초음파의 에너지 변환을 이용한 의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한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그 생물학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형광을 기반으로 한 현미경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몰라큘에 빛을 쏘게 되면 발생되는 그 형광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광학을 이용한 영상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만 투과 깊이가 한계가 있어 대부분 이 표면만 볼 수 있는 현미경 형태로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영상이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초음파 영상의 원리는 초음파 트랜스서라는 곳에서 초음파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몸에 보낸 다음에 돌아 나오는 반사 신호를 가지고 영상을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는 실시간이고 가격이 싼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그 특정한 정보를 주는 컨트라스트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현미경에서 주는 이제 광학적인 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초음파를 같이 갖다 붙여서 깊게 투과도 하면서 이제 좋은 광학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영상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 아쿠스틱 영상은 기존의 초음파 영상과 달리 초음파를 보내지는 않고요. 펄스 레이저를 쓰게 되면 몸에서 이제 초음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펄스 레이저는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펄스 레이저와 동일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빛이 몸에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 흡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흡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햇볕 나는 날 밖에 나갈 경우에 이제 굉장히 더워지죠. 검정색 티셔츠가 빛을 흡수하는 현상이고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이제 일라스틱한 물질들, 그 몸속에는 특정한 이제 소프트 올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풍선 주위에 온도를 올리면 팽창을 하듯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펄스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순식간에 에너지가 팽창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위에 있는 미디엄을 방해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음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음파의 크기는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빛을 집어넣었냐, 얼마나 많은 빛이 흡수되었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이 되었냐, 그런 것들로 변환이 되어서 초음파를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된 초음파는 기존의 초음파처럼 이제 전파가 되고 기존의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보통 이제 레이저 파장에 의해서 정보가 많이 결정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비저블하고 NIR 영역대에 있는, 잠시만요. 비저블하고 NIR 영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역 영역, 아니면 파장이 조금 더 길어졌을 경우에는 주로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주고요. 그래서 혈관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IR 영역,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많은 조영제들이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영제를 쓸 경우 특정한 조형 물질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짧은 파장으로 갈 경우에는 자외선을 쓸 수 있게 되고, 자외선은 이 DNA, RNA, 프로테인에서 흡수가 많이 됩니다. 이거
세포핵 내에는 이제 DNA, RNA, 프로테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포 구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H&E 스테이닝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는데, 스테이닝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긴 파장으로 가게 되면 콜라겐이라든지 리피드 등이 이제 빛을 많이 흡수해서 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혈관의 엔지오제네시스를 볼 수 있고요. 조형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고, 혈관의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구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조형제를 투여를 할 경우 이제 몰라큘라 인포메이션 등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텍에는 다양한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초고해상도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이라는 것을 이제 레이저를 붙여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토아쿠스틱 현미경이라는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런 장비들은 기존의 공초점 현미경과 매우 유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장비 자체가 이제 인트라바스큘라 캐테터라 그래서 이제 혈관에 집어넣어서 혈관의 구조를 보는 그런 초음파 카테터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포토아쿠스틱 기능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엔도스코피 초음파 프로브 자체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위장관을 본다든지, 뭐 대장, 소장, 직장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결합을 해서 이제 내시경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마이크로펫, 마이크로 MRI, 마이크로 CT처럼 홀바디 스몰 애니멀 이미징 스캐너. 그래서 전신, 몸의 전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처럼 마이크로 포토 아쿠스틱 영상이라는 그런 홀바디 전신 촬영기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초음파라 그러면 병원에서 보시는 그런 초음파 의료 영상 장비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 장비들과 결합을 해서 병원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초음파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게 이제 레이저를 쓰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초음파 영상을 볼 수 있는 울트라 패스트 도플러라는 영상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공초점 현미경 타입의 포토 아쿠스틱 현미경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초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세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요. 포토 아쿠스틱 현미경은 그것보다 초과 깊이가 좀 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 또는 사람의 피하층 내에 있는 혈관들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헤모글로빈이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조형을 하지 않고도 혈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예로 이제 그 마우스의 귀에 있는 혈관, 그다음 마우스의 뇌에 있는 혈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컬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은 것들이고요. 그 마우스의 눈에 있는 혈관,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3D 영상이기 때문에 3D 렌더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발에 있는 혈관 등을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미국의 마이크로포토 아쿠스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상용화가 되었는데, 사실 현재 실제 바이올로지 영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영상을 하나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가장 했던 것이 영상의 속도를 올리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2mm by 2mm 정도는 영상을 찍는 시간이 약 한 2초 정도 걸리고요. 6mm by 6mm는 보이다시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 수초 정도 찍으면 이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뭐 혈관의 주민, 주막 정도를 해서 이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패스트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후로 이제 그 3D 렌더링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3D 영상이기 때문에 특정한 3D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큐트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급격하게 혈당이 늘어날 경우에 바소컨스트릭션 혈관이 어떻게 수축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 혈중 포도당 농도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리즈하게 계속 영상을 같은 곳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 포토아쿠스틱 영상의 장점은 조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같은 동물을 오랫동안 어, 수시간 또는 수일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갈 때 혈관의 알터리얼 다이아미터가 순식간에 줄어드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글루코스 레벨과 이제 블러드 베슬의 다이아미터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속도를 좀 더 올리게 된다면 실제 살아있는 마이크로베슬
모세혈관에서 흘러가는 RBC의 플로우를 직접 잴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잴 경우에는 이제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팔에 혈류를 막고, 처음에는 이제 혈류를 막고, 피가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찍게 되고요. 나중에 이 팔에 있는 혈류를 풀게 된다면 리펄퓨전, 혈류가 다시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 했고요. 비디오에 보시다시피 이제 혈관에, 이거는 피부의 하나의 단면적인데요. 중간에 많은 혈류들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 혈류를 막고 있는 것들을 커프를 없앨 경우에 중간에 많은 혈관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베슬 덴시티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3D 영상이기 때문에 3D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커프가 있을 경우와 커프가 없을 경우 혈관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프가 없을 경우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혈관들이 생기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포화도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혈, 혈관 내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고, 동맥은 이제 산소가 많은 헤모글로빈들, 정맥은 산소가 적은 헤모글로빈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산소가 많을 경우에는 혈관 색깔이 이제 붉은색에 가깝게 혈관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푸른색에 가깝게 혈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혈류를 막았을 때 기존에는 붉은색 혈관들이 많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푸른색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의 이제 필드 오브 뷰 볼 수 있는 영역을 확대를 시킬 경우에는 손 전체에 있는 혈관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이제 손가락에 있는 혈관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security purpose. 그러니까 즉, 보안. 네, 요즘은 이제 지문을 보는 것보다 그 밑에 있는 혈관의 네트워크를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지금껏 소독물의 혈관을 보는 영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그 방향을 바꿔서 실제 임상에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임상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실에서 조직을 조금 떼내서 수술 도중에 이제 병리실로 보내게 됩니다. 병리실에 보내게 된다면 병리실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프로즌 섹션이라고 해서 얼려서 조직을 섹셔닝, 자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H&E 스테이닝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병리학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직접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보일 경우에 수술실에 다시 연락을 해서 조직을 더 자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리학실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수술을 하루에 한 건 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포토아쿠스틱 조직 검사 현미경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얼리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염색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장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외선을 쓰게 된다면 이 자외선이 세포 핵에 바로 흡수를 일으켜서 초음파 신호를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세포 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얼리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이제 스테이닝을 하지 않고도 세포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휴먼 콜론 캔서, 사람의 콜론 캔서에서 조직을 떼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슬라이스를 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전혀 하지 않은 언프로세스드 된 상태에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H&E 현미경을 통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없는 지역과 암과 기존에 이제 암이 있는 지역의 바운더리, 그 다음에 암이 있는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충분히 세 군데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 병리학 선생님들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기존의 H&E를 통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훨씬 더 선명하게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저희가 조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 기법을 여기에 세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살아있는, 여기는 이제 사람의 리버 캔서의 조직을 떼낸 것들이고요. 그 리버 캔서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상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회색 형태로 영상을 나오게 되는데요.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벌추얼 스테이닝이라 그래서 마치 H&E 영상을 한 것처럼 색깔을 입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벌추얼 스테이닝의 영상과 기존의 H&E 영상이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살아있는 이 암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가 아닌 기존의 세포를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직접 세포들만 추출을 해서 냅니다. 그래서 세포들만 추출해서 낸 것들이 저희 영상에서 일어난 것과 기존의 이제 H&E 영상에서 일어난 것들이 매우 유사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세포들 간의 거리, 세포들의 넓이, 세포 수를 이 그 벌추얼 스테이닝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가 기존의 H&E 영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즉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직접 분류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류의 결과가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분류의 결과가 실제 H&E를 통해서 그 병리학 선생님들이 구분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만들어내는 버추얼 스테이닝, 세포 핵의 바운더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버추얼 스테이닝까지 그렇게 세 군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광학 현미경을 보면 형광 현미경들은 그, 빛을 쏘고 빛을 받는 영상 장비입니다. 그래서 빛을 쏘고 빛을 받는 영상 장비에서 기존적으로 오브젝티브 렌즈를 통해서 빛을 주고 이제 빛을 받는 그런 형태의 영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만 있으면 두 가지 영상을 형광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초음파 트랜스두서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초음파 트랜스두서를 쓰게 된다면 초음파 트랜스두서가 음파를 보내고 이제 받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두 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포토 아쿠스틱 영상은 빛을 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받아야 되는데, 두 개의 디바이스가 굉장히 한 곳에 뭉쳐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작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작게 만들기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존의 초음파 트랜스두서는 색깔이 있어서, 이제 광학 렌즈를 옆에 둬야 되는데, 저희가 만든 초음파 트랜스두서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 투명한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시스템의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한 3, 4년 전에 투명한 초음파 센서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영상 장비와 이제 쉽게 결합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4개의 영상 장비를 결합했습니다. 포토 아쿠스틱 영상, 그 다음에 기존의 초음파, 그 다음에 OCT라는 영상, 그 다음에 형광 영상 이렇게 4개를 저희가 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쥐의 눈에 인저리를 주는데 어떤 특정한 케미컬을 투여를 해서 인저리를 주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코니아 니오바스큘라리제이션이라 그러고요. 인저리를 주기 전과 인저리를 주고 난 후에 혈관의 분포도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OCT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단면적을 찍을 수 있는데 코니아의 두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라메이션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영상에서는 더 깊게 생기는 이제 그 장애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플로레센스 형광 영상에서는 플로리신이라는 바이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제 인플라메이션 된 지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퀀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3, 4년 전에 만들었던 트랜스두서가 그 초음파를 받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초음파를 보내는 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에는 다양한 이제 레이어들이 증착이 되는데요. 기존의 컨벤셔널 OUT라는 게 이제 오파크 트랜스두서라고 해서 이제 커머셜하게 쓰는 트랜스두서는 중간에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배킹, 앞에 이제 프론트 매칭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예전에 만든 트랜스두서는 이제 프론트 매칭, 배킹 매칭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새로 만든 트랜스두서는
투명하지만 프론트 매칭과 백킹 머티리얼이 있고 모든 걸 투명하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기존에 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초음파 장비의 성능이랑 매우 유사하고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만든 트랜스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동물 영상을 찍으니 기존의 영상보다 투과 깊이가 훨씬 깊어졌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감도가 굉장히 늘어났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동물을 전체를 찍을 수 있는 홀바디 영상 장비인데요. 기존에 지금껏 말씀드린 이제 현미경 장비들은 주로 센서를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센서를 하나로 사용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옮기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1024 엘리멘트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애퀴지션 시스템을 패러럴하게 얻을 수 있는 장비, 여기는 이제 256 채널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3D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동물의 이제 스트럭처를 찍은 영상이고요. 동물을 벤트랄, 도살, 세지탈 뷰로 동물을 포지셔닝을 시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될 경우 여기서 색깔이 나타내는 것은 깊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혈관들과 이제 장기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표면에 보이는 혈관들과 이게 CT처럼 슬라이스 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깊게 들어갈수록 다른 혈관들 또는 그 밑에 있는 장기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영상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조형제를 투여를 했을 때 다이나믹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CG라는 것을 인트라비니어스하게 조형을 할 경우 조형 전에 홀바디 영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형 후에 보시면 이제 온몸에서 신호가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드니 지역만 포커스를 해서 본다면 여기 이제 키드니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키드니 지역에서 ICG가 들어가기 전 예, 지금 ICG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키드니와 그 주위에 이제 삼각형으로 생긴 여기 이제 리버에서 신호가 쌓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드니 신호만 저희가 따로 빼낸다면 이제 초록색 신호로 ICG만 쌓이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을 찍을 수 있는데 뇌는 이제 빨간색은 산소가 많은 혈관이고요. 파란색은 산소가 적은데 저희가 이제 마시는 가스, 그 쥐를 잠재울 때 마시는 가스에 산소 90%를 넣을 경우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산소를 10%로 낮추고 질소를 90% 올리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스컬을 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찍은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심장이 어떻게 박동되는지 고해상도로 그리고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고해상도로 빠르게 뛰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ACS 나노에 나갔던 논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이올로지 스터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영상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쥐의 서큐테니어스 튜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제 포스텍의 김원정 교수님 연구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연구 결과이고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동물의 암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주위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다면 혈관의 모양들이 바뀌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T, 토탈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 베슬 덴시티, 톨추아스트 등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이제 3D 영상이기 때문에 무비로 렌더링해서 이제 깊이별로 어떻게 여기 암 주변이 변화가 되는지를 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장을 두 개 쓴다면 이 그 혈관 암 주변 내에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동물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제 파란색이 산소 포화도가 낮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시간에 따라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서 이제 조영제를 투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PBS를 저희가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스몰 몰라큐 IR-780,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셀 폼 오브 IR-780. 그래서 마이셀 폼이 이제 더 축적이 많이 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서큐테니어스 튜머 모델에서 이제 메타스타틱 튜머 모델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스판테니어스하게 리버 주위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것들을 암을 만들어내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첫 번째는 이제 간 주변에 어떤 암도 보이지 않는데요.
12일이 지나면 조금씩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고 14일째 동그라미처럼 모양이 바뀌기 시작하고 19일째 이렇게 파란색 주변에 파란색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은 지역에 이제 암이 많이 생기는 메타스타틱 튜머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정보와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펑셔널한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정보에는 이제 회색 영상으로 이제 동그라미들이 보이고 있는데 메타스타틱 튜머고요.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은 지역, 이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형제를 외부에서 집어넣으면 이 특정한 동물 같은 경우는 프리 인젝션에는 정확하게 암이 어디 있는지 판단을 하기가 힘든데 조형을 하고 12시간 뒤에는 여기 이제 노란색 박스로 보이는 부분이 조형제가 쌓인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실험 후에 저희가 이제 몸을 열어서 봤을 때 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 면에서 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이거를 이제 CT처럼 회전을 시키면서 찍을 경우에는 홀바디 영상이 이제 동시에 보인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이제 CT, 마이크로펜, 마이크로 MRI처럼 이제 좀 더 CT처럼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제 내부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용 장비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기존의 병원에 있는 초음파 장비처럼 쓸 수 있는 이 초음파 장비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갖다 붙여서 많은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병원에 초음파 장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쓰면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장비를 써서는 안 되고요. 특별한 초음파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초음파 장비가 있고 이제 레이저 장비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발에 있는 혈관의 영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발을 물탱크에 집어넣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서 이제 발의 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그냥 초음파만 찍게 되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와 레이저가 이렇게 플래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은 기존의 초음파, 컬러는 저희가 아는 이제 광초음파 영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혈관 구조를 3D 영상으로 나타내고 기존의 초음파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작은 혈관들까지 영상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영상 장비는 핸드헬드 스캐너를 만들어서 몸에 이제 어떤 지역도 영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 스캐너를 핸드헬드 스캐너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목에 있는 영상을 찍었고, 보시다시피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기존의 초음파, 이제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광초음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적용한 곳이 그 타이로이드 캔서, 갑상선암인데요. 갑상선암은 보통 초음파가 골드 스탠다드로 쓰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초음파 영상이고요. 거기 이제 그 타이로이드 노즐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이제 바운더리 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크기나 구조나 모양을 이용해서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등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매기게 되는데요. 뭐 타이라드라는 스코어 또는 ATA 스코어 등을 이제 매기게 되는데 그 스코어를 매길 경우 1일 경우 비나인, 5일 경우 말레그넌트. 1이나 5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2, 3, 4에서 생기는데요. 중간에 이제 애매할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암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야 암을 놓치지 않죠. 암이라고 판단이 되면 뒤에 이제 니들 바이압시, 그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암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암이라고 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제 요걸 센스티버티라 그러고요. 그래서 센스티버티는 초음파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못 찾을 확률은 없다. 그 이유는 암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암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니들 바이옵시를 하기 때문에 암을 못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특이도가 굉장히 낮게 되는데요. 특이도가 낮는 건 이제 센시티비티가 높아야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다만 특이도가 낮게 된다면 계속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아쿠스틱 기능을 집어넣어서 포토아쿠스틱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면 센시티비티 민감도를 100% 유지하면서 이제 특이도를 올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ATA
그다음에 ATAB이라는 스코어인데 ATA는 아메리칸 타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 스코어고요. P는 포토아쿠스틱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서 이 스코어가 0.5 이상이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자라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100%일 경우에는 스피시티가 55%가 나옵니다. 그래 기존의 초음파를 이용한 영상의 스페시피시티는 한 17% 정도. 그래서 3배 이상으로 저희가 이걸 늘리게 되고요. 이 스페시피시티를 올리는 연구는 타이로이드뿐만 아니라 유방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노메디컬이라는 회사는 유방암의 센시티비티를 유지하면서 스페시피시티를 올려서 어, FDA 승인을 받고 최근에 보험 코드를 받으면서 실제 임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피부암,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보통 검정색 피그멘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운더리를 잘 측정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그 필드 오브 뷰를 굉장히 넓혀서 파노라믹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목에 있는 혈관을 측정을 하는 영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혈관을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저를 전혀 쓰지 않고 초음파만 이용한 영상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존의 초음파는 혈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플러라는 기능을 씁니다. 컨벤셔널한 초음파에서 도플러는 초당 한 80프레임 정도 해서 이제 도플러 시프트에 대한 프리퀀시 정보를 얻어서 이제 혈류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울트라 패스트 도플러라는 영상은 그 초음파 영상의 기존에 이제 80프레임 정도였던 것을 한 1000프레임 이상 영상을 동시에 얻게 된다면 기존의 초음파 영상 자체에서는 변화가 전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일부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영상을 빨리 얻기 때문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변화량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된다면 빠른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기존의 초음파에서 얻는 영상, 쥐에 있는 신장을 얻었던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그 영상과 영상 사이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제 눈으로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들고요. 근데 다만 굉장히 영상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면 마이크로베슬 작은 혈관에 있는 혈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색 영상이 이렇게 이제 혈관 영상으로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혈관들까지 전부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만든 스타트업 회사의 이런 장비를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기존의 초음파 장비를 저희가 이제 전부 다 만들었고 두 개의 파장을 낼 수 있는 레이저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이제 한국의 FDA 승인 허가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초음파 장비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레이저 장비가 같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데모 현상을 보게 된다면 화면에 그 기존의 초음파 영상 해석으로 보이게 되고요.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광초음파 현상입니다. 레이저는 피부과에 쓰는 레이저고요. 다만 이 레이저가 눈에 맞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글을 사용해야 되고요. 핸드헬드 스캐너를 발에 이제 부착을 시키고 영상을 찍게 되면 화면에 세 개의 영상이 뜹니다. 회색, 색깔이 있는 영상, 그 다음에 혈관 영상 이렇게 세 개에서 한 20초 정도 사람 발의 영상을 찍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물탱크 내에 사람의 발을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다 없애고 전부 다 핸드헬드로 영상을 찍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